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은 좀 장이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가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또 잘 가죠. 네네. 네, 아무래도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은 잘 가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와중에 셀트리온은 또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장 흐름은 이제 테마가 계속 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 올해 들어서는 좀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상승률이 좀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약 바이오로 일단은 매기가 몰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일단은 뭐 셀트리온 삼형제 상승이 돋보이겠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제 그 2부에서 발표할 내용이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간에 이제 얼마나 많이 순매수를 했냐를 제가 이따 분석을 하는데 지난주에 그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날이 많았고요. 특히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그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고 그다음에 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일단은 기관들이 두 번째로 코스피에서 많이 산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어떤 거 수급을 봐서는 저는 이제 이런 것들 셀트리온 관련해서부터 제약바이오가 한번 뜰 때는 됐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셀트리온은 또 오늘도 이제 어떤 얘기가 나면은 호주에서 레키로나를 어떤 그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일상을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거기 한 24명을 상대로 하는데 아마 올해 아마 이상도 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셀트리온은 이제 정부에서 좀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하고 진단 키트, 그다음에 뭐 이번에 예방 백신 해가지고 하나의 뭐 삼위일체라 할까요? 그런 거 이제 완성시키는 게 아마 셀트리온의 목표 같은데 일단 그러면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셀트리온 주가인데요. 셀트리온 보시면은 39만 원 일단 고점을 찍고서 지난번 5월달 24만 원. 그래가지고 계속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또 지난번 우리 7월 말에는 또 25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상승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오랫동안 하단에서 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26만 원을 28만 원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단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계속해서 셀트리온 지난주부터 일단은 매수에 가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도 투신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 연기금은 아직은 셀트리온을 좀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투신은 지금 7월 29일 이후로 계속 순매수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트도 역시 지금 보시면은 약간 고점이 올 1월에 17만 원이었다가 지금 거의 뭐 11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결국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런 셀트리온을 보더라도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른 게 없거든요. 오히려 하락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제약을 보시면은 제약도 26만 8천 원 아마 작년 연말에 찍고서 지금 14만 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 좀 수급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샀다가 지난주 말부터 이제 매도하는 모습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일단은 좀 매기가 좀 몰렸다 해서 아마 오늘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이라든가 헬스케어가 일단은 좀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또 보여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셀트리온 관련주에 대해서 또 조언을 들어봤고요. 이 시각 증시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현재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소폭 약세 속에서 3,25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1,05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4,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함께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함께 매도 우위 성향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파란불을 켜내며 8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대 약세 보여주면서 11만 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장주들도 오늘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삼성 SDI가 1%대 강세 속에 78만 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빨간불을 켜내며 11만 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도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SK머티리얼즈가 2%대까지 탄력 떨어지면서 40만 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이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소폭 오름세 속에서 7만 1,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위탁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이수 엣지스의 탄력이 눈에 띕니다. 10%대 오름세 속에서 1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트론도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EID도 7%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보령제약을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휴원스 글로벌이 2%대 강세 속에 7만 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모더나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모더나는 기업 종목으로서는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서린바이오가 14%대 탄력받으며 2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AB프로바이오도 7%대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 3% 내외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6,000달러 선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을 오늘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과세안이 나왔지만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TS 인베스트먼트를 제외하고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기술투자가 8%대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위지트와 비덴트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중국의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재생에너지로 가동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LG화학이 중국 저장성 취저우 전구체 공장에서 연간 5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수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일반 산업용 전력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급받고 이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인정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LG화학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장에서 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빨간불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주가는 많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소폭 오름세 속에서 84만 9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입니다. 네, CJ제일제당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6조 3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2% 늘어난 4,696억 원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식품 사업의 수익 구조가 개선됐고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바이오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이 매출 호실적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가 확인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오늘 주가에서 좀 눈에 띄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4%대나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그래프도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K케미칼의 실적도 확인해 보시죠. 네, SK케미칼의 2분기 영업이익이 861억 원에 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88%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4,3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SK케미칼은 전 사업부 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또한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사업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SK케미칼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끊어내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지금 7%대 탄력받으며 27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특징주 그리고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좀 약세인 것 같죠. 네, 약세 같은데요. 네. 근데 뭐 미국 시장이 이제 혼재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부회장이 석방되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네. 아마 어제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서 일단 뉴스에 팔아라 아마 이런 어떤 거 격언이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은 바이오 제약에 이제 매기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날은 어차피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뭐 전체적으로 오늘도 뭐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거의 두세 배 많은 장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에서 지금 대량 매도를 보이고 있고 역시 거래에서 코스닥 전체적으로 지금 순매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옵션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지금 콜옵션을 이제 저가에 좀 매수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늦어도 오후라든가 내일은 좀 반등하는 장사가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크래프톤이 상장이 됐는데 이제 공모가 이하를 지금 그 계속 가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네. 때는 이제 아마 장외 주식에서 지금 뭐 묻지마 투자 굉장히 성행했는데 아마 경정을 올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도 오늘 좀 무너지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시총이 뭐 10이다 아마 큰 소리 치가든 역시 오늘은 11위를 일단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삼성중공업이 일단은 무상 감자 후에 아마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좀 약세를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주식시장, 뭐 비트코인에서 계속 뭐 제재 얘기 나오면서 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린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개인들이 역시 많이 제가 털고 나온 거를 알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인데 이때 또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계속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대원제약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반짝하고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마 그 향후에 재볼 때는 이 어떤 고지혈증 약품을 해가지고 이런 우리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대원제약이 조정일 때는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한 1년 전부터 본 종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그 DMS라고 우리 이제 디스플레이 어떤 세정 장비 이런 거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작년 한 7월인가 뭐 있던 5월 달에 그 네. 하나금융투자에서 목표가를 13,000원, 뭐 2,000원까지 얘기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목표가 발표가 나면서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네. 1년 이상 이제 7,000원이가 거의 뭐 반토막까지 한 40% 빠진 상태에서 네. 최근에 이제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바닥에서 한 20%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수급을 보니까 소리 소문 없이 투신해서 계속 매수하는 종목이 DMS거든요. 근데 이게 네. 종목이 또 9,000원대 넘으면 또 뭐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9,000원을 만약에 어떤 안정적으로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또 의외로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투신에 이런 어떤 거 수급을 보면서 매매하면은 제가 볼 때는 DMS 제가 좀 8,000원대 초반대 말씀하고 싶었는데 네. 계속 거기서 그 꼬리 달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시 어제 저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DMS 종목도 그동안에 DNF인가요? 아니면 DMS 영어로. 네, 네. 영어로 DMS 종목입니다. DMS입니다. 아마 이 종목 아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DMS 8,730원 정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특징주도 살펴주셨고요. 오랜만에 EID, 우리 삼형제라고 항상 얘기했던 이브라더스. 네, 이브라더스죠. 네, EID, 이트론, 이화전기도 이수에프지스까지 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EID와 이트론, 이화전기, 이수에프지스였고요. 그다음에 모더나 관련주로 서린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비덴트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대원제약, 그다음에 DMS도 오늘 또 짚어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에 이어서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의 아침을 열어드리는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최동기 전문가의 또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코너죠.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에는요, 또 유가증권의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그리고 순매도 종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한 주 동안에 어떤 종목들을 또 담고 또 매도를 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매도했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난주에 일단은 이제 주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으로 먼저 볼까요? 주간으로 보면 이제 우리 자료에는 뒷부분에 있는 건데 일단 코스피에서 일단 기관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는지 순매도했는지 아마 일주일간의 단위로 보니까 일단 제일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관의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역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사가지고 이제 어제 저 때는 이익 실현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셀트리온을 많이 샀죠. 그렇죠. 셀트리온 일단 기관이 네 번째로 많은 산 종목이 셀트리온. 그다음에 네이버, 삼성 SDI, DB 하이텍,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전기에서 아마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오늘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산 종목들이 시세가 나지 않았으면은 분명히 네. 언젠가는 시세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DB 하이텍은 제가 우리 비메모리 관련주에 가지고 계속 이런 종목들은 비메모리는 계속 우상향한다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 DB 하이텍을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일단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 보면은 이제 포스코, LG 이노텍, 신한지주, 카카오 뭐 이런 종목들에서 아마 이제 철강주들을 계속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이제는 네이버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서로 뭡니까? 고평가되면은 매도를 하고 저평가되면 매수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지난번에 또 카카오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네이버를 사고 지금 카카오를 매도하는 이런 현상인데 이게 또 다시 한번 또 네이버가 좀 고평가되고 카카오가 또 저평가되면 또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 어떤 거 중심점을 잡고서 실제로 이제 고평가, 저평가 따져가지고 이 두 종목을 아마 쌍으로 해서 이제 보통 페어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를 사고 하나는 뭐 롱숏 이런 뭐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은 카페24 지금 뭐 네이버에서 뭐 지분 20%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역시 지난주에 카페24는 기관에서 순매수 1위 종목,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2위 종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역시 기관이 지난주에 두 번째로 많은 산 종목이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택은 지난주에 기관이 네 번째, 외국인이 다섯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심택이었는데 심택은 이제 어제는 좀 올랐었죠. 어제 네. 오르고 오늘 좀 빠지는데 아마 심택도 아마 또 조정을 받고 나서는 다시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ST팜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순매수 일단은 둘 다 한 종목이 되겠고 역시 매도한 종목은 SM 카카오 게임즈에서 아마 SM은 어느 정도 일단은 그 M&A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좀 이제 퇴색되는 그런 분위기 아마 이익 실현을 했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그동안에 뭐 오딘 이런 게서 많이 올랐었는데 일단은 아마 이익 실현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네, 그래서 주간으로 일단은 이제 살펴봤습니다. 주간하고 일간으로 이제 다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8월 2일로 이렇게 네.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유가증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날 뭐 하이닉스, 바이오사이언스, DBIT,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SDI, 기아, LG화학, 한전, SK이노베이션, 하이바 또 여러 종목들을 일단 순매수를 했고 순매도 종목 역시 호텔신라, 효성TNC, 신한지주, 대한항공, 하나금융지주에서 보면은 이제 금융주들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코로나 약간 완화되면서 뭐 여행이 좀 활발해질 것처럼 해서 뉴스에 나오면서 이제 주가들이 올랐었는데 역시 호텔신라라든가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을 일단 매도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성TNC도 뭐 계속 이제 실적 좋다다가 이제 주가가 올랐었는데 아마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들 뭔가 좀 고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일 날 보시면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LG화학, 이마트, 삼성전기, 삼성의 우선주 해가지고 또 이제 삼성전자랑 우선주,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 종목들을 사면으로써 약간 주가가 이제 8만 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간에 지난주에 이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아마 또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마트도 요새 뭐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마트에 대해서도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순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포스코, 네이버, 현대제철, 현대차, SKI 테크놀리 해가지고 역시 이제 철강주들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또 네이버를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4일 날에서는 삼성전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카카오, 그다음에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 대한항공, 하나투어.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이제 SK이노베이션, 진원생명과학, 금호석이 한번 특별한 여기는 뭐 어떤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8월 5일 날은 SDI,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 케미칼, 하이브, 삼성전기에서 아마 삼성전기를 이제 꾸준히 일단은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기아, 현대차, 카카오에서 아마 또 자동차 관련주들을 또 이날은 매도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8월 6일 보시면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금요일 날이죠. 이날 상장하는 날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가가 네.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까지 일단은 이제 오르고 아마 어제는 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카카오뱅크가 일단은 눈에 띄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역시 이날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꾸준히 사고 있고 그다음에 녹십자, 네이버, 만도, 한국전력, 현대엘리베이터 해가지고 지금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계속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지만 그래서 지난주는 그래도 네이버에 일단은 매수 판정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종목은 카카오, 포스코, LG화학, KTNG, 금호석에서 지금 또 화학주들이 지금 실적이 2분기에 뭐 좋아지고는 있지만 향후에 3분기라든가 4분기에 과연 실적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반도체 어떤 피크와 논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화학주도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개념으로 와서는 좀 안 좋게 이제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또 뭐 이쪽에 어널리스트는 또 뭐 좋게 보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단은 화학주는 좀 하반기에는 좀 꺾이지 않겠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거를 종합해보면 역시 셀트리온이 2일, 4일, 6일 아까 하면 제가 어떤 그 수급을 보여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셀트리온은 지난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어떤 이런 굉장히 러브콜이 많았던 종목으로 볼 수 그랬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 역시 5일 중에 3일 동안 일단은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아마 오르지 않았으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우리 수급에서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이제 이틀을 샀는데
뭐 주가는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또 오를 수 있는 여전히 있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요새 계속 오르고 있고 목표가도 지금 뭐 계속 이제 110만 원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 역시 뭐 2차 전지 관련주여 가지고 계속 아마 지난번 65만 원대부터 이제 목표가 올려가지고 거의 70만 원대 중반까지 왔는데 SDI도 계속 일단 러브콜을 하는 종목이 되겠고, 네, 하이브도 최근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올랐다가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기관의 외군이 사는 종목이 하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 뭐 이제 전기요금 관련해 가지고 뭐 인상 얘기 나오면서 좀 올랐다가 다시 빠졌는데 일단 꾸준히 사는 종목이 한전이 되겠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꾸준히 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이라든가 기아, 그다음에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바이오사이언스, 포스코, 카카오는 일단은 이제 매수 매도가 일단은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DB하이텍, 삼성전자, 우선주, 이마트, 대한항공, 하나투어, 포스코 케미칼, 만도, 녹십자, 현대 엘리베이터, 카카오뱅크는 일단은 하루 정도 일단은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매도한 종목 일단은 현대차가 금호석유를 매도를 했고요. 아마 나머지 종목은 이제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매도한 종목이 호텔신라, 효성TNC, 아마 대한항공, 신한지주, 은행주, 그다음에 현대제철, 진원생명과학, KT엔지,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이제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 아마 우리 MSCI 아마 8월 12일 정도에 아마 또 새로 또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걸 분석하면은 뭐 셀티로는 이제 3일, 삼성전기 3일, 나머지 종목들 뭐 하이닉스라든가 바이오로직스, SDI, 하이브, 한전, 삼성전 이틀 매수. 이틀 매도는 현대차, 금호석유.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 이제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는데, 일단은 LG화학이라든가 기아, 네이버는 매수한 날이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매도한 날이 많았던 종목은 포스코하고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일단 셀티론 보시면 아까도 뭐 수급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8월 2일부터 계속 지난주 내내 일단은 셀티론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투신 역시 8월 3일 날, 뭐 금액 얼마 안 되죠. 소량 매도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순매수를 했고, 역시 금융투자 증권사들이 일단 또 대량으로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모펀드도 거의 지금 뭐 기타 범위라든가 사모펀드도 순매수를 보였던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주가를 봐서는 일단은 5만 원 중반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은 이제 27만 원까지 일단은 올라왔는데, 이제 오늘도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삼성전기도 역시 보시면은 지난주에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 한 날은 이틀이고 매수는 3일인데 규모 자체가 순매수 규모가 워낙 크죠. 그다음에 역시 투신은 4일 연속 일단은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은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인데, 연기금은 실제로 그 전에 7월 달에 삼성전기를 많이 편입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주는 일단은 좀 또 매도,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보시면 역시 우상향, 우리 저수지에서 5월 달에 저수지에 빠져나와서 또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RSI 차트는 이런 대형주들한테 좀 더 이렇게 잘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수지에서 나왔을 때 이때가 이제 매수 타임 보고서 기다리면은 이제 그때 또 만약에 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대형주들은 좀 우량한 종목들은 아마 저수지에 갔을 때는 무조건 매수 타임으로 잡으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샀지만 주로 판 날이 많았던 것 같고요. 뭐 투신도 일단은 투신은 이제 많이 산 모습이고, 연기금은 오히려 아마 초반에는 샀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일단은 후반부에 들어서는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겠고, 사모펀드, 기타 범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주가가 좀 오르다가 지금 이제 61선에서 일단 저항을 받으면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찬스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시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5월 달에 RSI가 지금 저수지에 있을 때 역시 샀으면은
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을 거고 이번에도 거의 저수지 근처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좀 매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투시는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인데 연기금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7월부터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면으로써 역시 주가가 지금 거의 고점에 와 있죠. 그래서 아마 네. 지금 전 고점 94만 8천 원을 아마 이번에 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돌파를 하면은 100만 원은 금방 갈 수 있는 오늘도 97만 5천 원을 그런 가고 자리인 있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삼성 SDI도 일단은 외국인이 지난주에 강하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8월 5일 날 보시면 많이 샀죠. 그래서 투신하고 연기금인데 연기금은 좀 파는 모습이고 일단 투신은 초반부에는 팔다가 후반부에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주가 자체가 지난번에 60만 원에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거의 RSI가 저수지 갈 뻔했는데 거기서부터 반등하더니 일단은 좀 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는 60만 원에서 거의 77만 원, 78만 거의 바닥에서 30% 올랐거든요. 아마 대형주가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이게 30% 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SDI도 일단은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연기금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이브 역시 지난주 보시면 외국인들이 8월 3일 빼놓고는 계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투신도 매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매수 가담을 했고 연기금은 또 계속 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차트 자체는 일단은 계속 우리 61선을 지지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수익률에서는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이브도 일단은 전에 우리 공모하고 나서 따상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 이제는 30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꾸준히 샀고 투신도 그다음에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일단 사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 자체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 4천 원하고 2만 5천 원 사이에서 일단은 박스권을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한전은 우리가 주식이라고 우리가 어떤 내재 가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부의 입김이 강한 종목이죠. 그래서 전기 요금을 올릴 때는 이제 오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주가 자체가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 역시 우리의 최고의 종목인데 지난주 일단은 8월 3일 4일 날은 외국인이 아마 대량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 뒤로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함으로써 일단은 좀 하락하고 있고 그 틈을 또 이용해서 지금 투신이 사고 있는데 아마 삼성전자는 연기금은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에서 보는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아마 연기금의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개인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역시 지난주 외국인 투신 연기금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 주가도 일단은 이제 20만 원대 초반까지 일단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역시 현대차도 8월 초에 7월 말에 우리 RSI에서 일단은 매수 타임이 나왔었죠. 조금이라도 일단은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 지금 문제 화학주들 계속 투신, 연기금, 외국인까지 일단 매도 우위인 종목이고 역시 주가도 일단은 바닥에서 일단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LG화학 역시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7월 달에는 순매수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조금 파는 모습이고 투신도 일단은 7월에는 샀다가 최근에는 매도하는 모습. 근데 연기금도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 그래서 주가도 일단은 80만 원대에서 일단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일단 자동차 관련주인데 역시 외국인들이 일단은 좀 매수하는 모습이지만 연기금이나 투신은 일단 매도하는 모습에 주가도 역시 8만 5천 원대에서 일단은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은 좀 후반부에 많이 샀고 투신도 샀고 연기금도 일단 산 모습으로 주가가 일단은 주 초반 대비 주 후반에 상승을 했지만 아직은 정고점 아마 46만 5천 원에는 조금 더 힘에 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 이노베이션 일단은 우리가 보겠지만 이 종목도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뭐 반복되는 모습의 매수 매도나 투신이나 일단 연기금은 매도를 보는 모습에서 주가가 역시 지금 아마 바닥에 있는데 지금 이제 분할 문제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아직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러브콜을 못 받고 있지만 지금 RSI는 일단은 매수 신호가 나왔던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뭐 핫한 종목이죠. 어제 오늘 아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신은 매도를 좀 많이 했지만 연기금은 계속 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 제가 볼 때는 이제 수급에 있어서 투신보다는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동시에 사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은 좀 더 아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포스코는 뭐 계속 매도 우위인 종목이 되겠죠. 역시 주식 역시 주가 차트 역시 4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4만 원까지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도 뭐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꺾인 모습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일단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연기금도 일단은 지난주 후반에는 이제 매도함으로써 일단은 카카오 주가 자체도 이제 14만 5천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61선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카카오도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코스피였고요. 네.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종목과 순매도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과 순매도 종목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8월 2일부터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에는 어떤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이죠? 8월 보시면은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네.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순매수 1위 종목이 나왔고 그다음에 기관에서는 심텍, 제이시스 메디칼, 시젠, 인터파크,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은 시젠 뭐 똑같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LNF. LNF도 일단은 뭐 증자하면서 계속 이제 2차 전지에 우리 아마 선도주였는데 이날은 아마 LNF는 동시에 일단 매도한 종목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3일 날은 랩주노믹스, 원익 IPS, 유진테크를 매수를 했고 매도한 종목 퍼로비스, 위메이드, 상하프론테크, MK전자 해주고 이제 게임주들을 일단은 좀 안 좋은 얘기 나왔죠. 중국에서 뭐 게임을 거의 뭐 아평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최근에 또 반등세도 게임주들이 또 종목에 따라서는 상승 시도를 했지만 제가 볼 때 오늘 또 크래프톤 상장을 일어나가지고 지금 공모가 이하로 가는 것은 아마 게임주도 당분간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8월 4일은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관 외국인 동시 1위 종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카페24, 키이스트, ST팜, 자이언트 스테, 아프리카 TV, TNL 이런 종목이 순매수였고 순매도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원익 QNC, 시젠 해가지고 일단은 또 2차 전지 관련주 에코 브라더스들이 또 일단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8월 5일 날은 일단은 ST팜, 에코프로 BM, 매드팩터, LX세미콘, PNT 이런 종목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 PNT 장비주가 일단은 순매수로 돌아왔다는 거.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카카오게임즈, 휴젤, 자이언트 스텝, K스텝가 지금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계속 이제 매도와 매도가 엇갈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이언트 스텝도 일단은 뭐 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 공모가가 뭐 10,000원대에서 뭐 11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런 대시세 난 종목은 일단은 우리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8월 6일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이제 카페24가 이제 재료가 있었죠. 네이버에서 뭐 지분 20% 출자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JIP 엔터, 덕산 네오록스, 원익 P&A, 에코프로, 심텍.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CJNM, 에코프로 BM, SAMT, ST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심텍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DDR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심텍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주에 일단은 우리 셀트리온과 같이 외국인하고 투신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 오늘 아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카페24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다음에 ST팜, 시젠, 키스트, 에코프로 BN, 자이언트 스텝
뭐 이게 대부분이 다 아시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인데 이 종목은 일단은 여드름, 어떤 잡티 관련, 어떤 피부 미용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저 기기 이렇게 하는 종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준테크는 이제 그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 어떤 프로세스 그런 장비를 일단은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 그다음에 렉주노믹스는 아시겠지만 체해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 원익 IPS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의 어떤 장비 이거를 제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 팀은 뭐 잘 아실 거고, TNL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일단 창상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LX 세미컨은 디스플레이 패널의 구동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LX 세미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는 뭐 우리 자동차, 뭐 항공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테스가 되겠고요. 뭐 덕산 네오록스는 역시 이제 아몰레이드, 유기 화학 재료 해가지고 반도체 일단은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덕산 네오록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매도한 종목 보면 이제 LNF 잘 아실 거고, 뭐 펄어비스, 위메이드, 게임즈,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LCD 카세트의 프린터의 어떤 핵심 부품, 전사 벨트를 만드는 회사가 일단은 상하프론테크고, 그다음에 MK전자는 지난번에 우리 뭐 삼성 SDI에서 어떤 파트너로 해서 선택을 했다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랐었는데, 일단은 이제 공시난 거 보니까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SDI 파트너가 이제 한솔케미칼이 원래 파트너였는데, 아마 이런 어떤 그 설비 투자를 하라는 거를 이제 한솔케미칼이 어떤 그런 비밀 사항을 아마 오픈해가지고 아마 개심죄가 적용됐던 것 같은데, 한솔케미칼은 이미 그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한솔케미칼을 아마 제가 볼 때는 파트너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가 한솔케미칼이 좀 그때 빠졌는데 아마 오히려 뭐 빠졌을 때가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뭐 원익 QNC는 역시 뭐 우리 잘 아는 종목 되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휴젤, SM, 그다음에 CJENM, 오스테 임플란트, SAMT. 그래서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 뭐 치과 어떤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마 치과 관련주들은 결국 이제 중국 매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 앞서기 때문에 아마 오스테 임플란트라든가 뭐 덴티움, 디오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한번 조정받았을 때는 아마 매수 타임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SAMT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삼테크라는 종목이 이름을 바꾼 건데, 여기는 이제 주로 삼성전자 출신들이 만든 회사다. 그래서 뭐 메모리라든가 뭐 LCD 패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를 생산하는 회사가 SAM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일 이상 동시 순매도한 종목, 순매수한 종목은 없었어요. 순매수한 종목이 잘못 썼네요. 이거 잘못 쓴 매도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순매수, 네. 심텍, 셀턴 헬스케어, 카페24고요. 매도하는 종목은 없었고요. 이제 동시에 반복된 종목이 에코프로는 2일 매수, 1일 매도, ST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 BM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심텍 보시면은 지금 지난주에는 이제 보면은 초반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7월 말. 근데 지난주 하반기부터 후반부부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 그 전에는 일단은 투신하고 아마 연기금이 일단 심텍을 또 집중적으로 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심텍이 결국에는 마지막 끝은 외국인이 이제 올려준 거거든요. 그럼 네. 여기서 과연 이제 우리 투신이나 아마 연기금은 아마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마 외국인이 이제 지금 이제 바톤 타치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의 어떤 매수 강도가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종목은 좀 너무 급효로운 거는 피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근데 오늘도 오르고 있어요. 외국인이 오늘도 그래요? 순매수 보이고 있고. 이 차트 모습이 아까 제가 DMS 차트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DMS는 여기 이 종목은 이제 조정받다 올라갔는데, 네. 심텍은 DMS는 그냥 올라갔어요. 이런 그 윗꼬리가 계속 연속 나면서 네. 올라가는 모습이 심텍이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외국인하고 투신이 일단은 많이 보험사까지 매수를 했고, 연기금을 일단 매도한 모습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는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뭐 10%대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올라서 10%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마 연기금이 좀 더 개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카페24는 뭐 지난주에 뭐 외국인이 미리부터 샀고 아마 정보를 알지 않았을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수요일부터는 보험, 뭐 금융투자, 투진, 연기만 아마
거의 뭐 기관 외국인들이 막 네. 쓸어버렸고 그 틈을 타서 이제 개인들은 팔아버렸죠. 이거 웬일이냐 해가지고 올랐는데 주가가 거의 뭐 3만 원대에서 뭐 거의 50% 그냥 직상승하는 이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을 가지면 좀 스릴이 있죠. 그렇죠. 네. 에코프로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지난주에 샀고 투시는 이제 뭐 이렇게 별 특징은 없고 그다음에 연기금도 계속 7월 달에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일단은 계속 고가놀이 하고 있죠. 아마 수익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SD팜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중반에 좀 많이 샀었는데 아마 지난달하고 지금은 이제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보험사들이 일단 많이 사네요. 그다음에 투신도 지난주 초반까지는 많이 샀다가 마지막엔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SD팜도 일단 어느 정도 아마 연기금이나 투신 외국인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2만 원이 어느 정도 고점으로 생각하고서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시젠 역시 뭐 이건 대시세난 종목인데 외국인이 후반부에 많이 팔았고요. 그다음에 투신 연기금인데 연기금들 이제 계속 파는 모습이니까 계속 지금 하락으로 가는 모습. 그래서 아마 시젠이 잘 나갈 때는 뭐 12만 원까지도 바라봤었는데 이제 11만 6천 원까지 갔어요. 지금은 거의 6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7만 원대로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스트도 일단은 뭐 지금 뭐 외국인하고 아마 투신이 일단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역시 지금 뭐 매수매도 반복이 되는데 우리 보시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핫한 종목이죠. 보시면 뭐 7월 말에 거의 11만 원까지 갔다가 이게 4만 원대에서 스타트를 했었는데 오르다가 이제 지금은 좀 빠져가지고 이제 8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계속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대치세가 난 종목들은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매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도 일단은 11만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이제 8만 원대까지 와서 지금 등락이 엇갈리는데 이러다가 또 한 번 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아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대시세가 났기 때문에 네. 좀 더 쉬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에코프로 BM 이제 보면은 8월 5일 날 많이 올랐고 했는데 이제 약간 후반부에 주춤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 전에 많이 사고 있고 아직 외국인들은 좀 아직 팔지 않은 모습이에요. 계속 그 수량을 보면은 수급 보면은 아직은 외국인들은 순매수가 많이 있는 거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투시는 일단은 이제 많이 이제 매도를 한 것 같고요. 연기금도 일단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 이제 외국인 혼자서 끌고 가기엔 좀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네. 말씀을 혹시 드렸습니다. 원익 IPS까지 볼 시간이 있을까요? 원익 IPS요? 네, 원익 IPS 차트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원익 IPS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수를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잠깐 돼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2%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일단은 이제 수급인데요. 네. 수급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팔고 있고 투신도 지난주에 많이 샀는데 아직은 투신이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은 아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영위금은 또 어제 오늘 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매도를 하지 않겠나 아마 조정보고 다시 갈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지금 52,000원대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지금 이 저항선이거든요. 이거를 52,000원이 저항선이다.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52,000원이면 지금 한 3,000원 정도 여유가 있네요. 네. 일단 뭐 5, 6% 여유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종목을 산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손절선은 한 47,500원으로 보시고서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일단 52,500원을 1차로 목표로 삼으시고 네. 그거를 돌파했을 경우에 아마 수급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다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